자, 세원고 2학년 1과 교과서 바로 진도 나가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중간고사 능력게임 교과서 같은 경우는 1, 2과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에서는 고난도 킬러 문항 같은 것들이 출제될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1과 같은 경우는 기존에 봤던 2과는 다르게 2과는 내용에 따라서 본문 내에서 흐름이 끊기잖아. 그래서 뭐 케이스 1, 케이스 2 이런 식으로 끊기는데 1과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스토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순서, 그 다음에 지칭 추론, 그러니까 대명사가 누구 가리키는지 잘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짜잘짜잘하게. 그 다음에 특히 스토리의 흐름과 순서를 정확하게 잘 기억하셔야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 틀리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의외로 짜잘짜잘한 데서 꼬아서 출제하기 때문에 1과는 그런 데서 좀 틀릴 수 있어서 워크북과 문제풀이 연습을 게을리 하시면 뜬금없는 데서 틀릴 수 있다. 그래서 그걸 경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1과 본문 1은, 자, 아마 흐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내용도 다 아실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오히려 내용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어, 내용을 정확하게 찝기보다는 그냥 중요한 것만 빠르게 훑고 넘어가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과 같은 경우는 뭐가 나온다? 지칭 추론 문제가 나올 거야. 그래서 이 1과 본문 1만 보더라도 지금 히로 가리킬 수 있는 사람이 3명이나 나오는데, 그게 첫 번째, 이 글을 쓴 타움 미셸 선생님, 그 다음에 두 번째, 후안 살바도라고 이름을 지어준 펭귄,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주인공인 디아고 곤살레스 학생이 한 명 나오죠. 그래서 각각 누구 가리키는지 찾아야 되는데, 가령 A-1 보면 his room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후안 살바도가 누구 룸에서 산 거야? 타움 미셸이 구조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왔으니까 이건 타움 미셸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에 A1-2 보면은 one student, 한 학생이 특히 돕고 싶었어. 그의 보살핌을. 여기서 보살피는 건 당연히 누구예요? 후안 살바도를 보살펴야 될 거 아니야? 네, 이것도 텀 미셸이고요. 그리고 one student, 이게 디에고죠. 이런 식으로 가리키는 게 누군지 정확하게 찾는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로 치면 44번 문제, 즉 지칭 추론 문제 푸는 느낌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수업에 고생을 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업 듣느라 고생한 거니까 이건 텀이 아니라 디에고라고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각각 가리키는 게 누군지를 명확하게 찾는 거를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본문 1 같은 경우는 단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서 그냥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 보고. 그러니까 대명사 지칭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 부분 연습 문제 풀면서 훈련하셔야 돼요. 자, found a penguin. 자, 펭귄하고 then 나왔죠. 그래서 이게 선행사를 수식하는 건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관계대명사인데 지금 바로 동사 나오는 거 보니까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지? 자, injure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인드로 영어를 바라보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 injure는 다치다가 아니라 뭐뭐를 다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뭐를 다치게 하다라는 뜻이니까 당연히 동사가 타동사로 인식이 되어야겠지. 그러니까 펭귄이 뭔가에 의해서 다쳤다는 뜻이야. 뭔가에 의해서 다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상을 입은 거잖아요. 뭔가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 무조건 수동태로 쓰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B-2에 인조는 타동사로 인식하셔서 다친다라는 개념은 수동으로 이해를 하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B3. 잠깐만. 사은아, 단어 준비했어? 단어 외워야 돼? 그럼 들어와서 잠깐 외우고 있어. 이따가 내가 줄게. 내가 지금 인터넷 강의 찍고 있거든? 그래서 그냥 들어와서 공부하고 계시면 돼. 외우고 있어? 자, 다시 진행할게요. 자, B-3. 여기 보면은 The following is part of the story. 뒤따라 나오는 것은 이야기의 한 부분이다. 근데 그게 누군가에 쓰였다? 톰 미셸에 의해서 쓰인 거다. 그래서 분사구가 앞에 있는 스토리를 수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여기 빙이 생략된 채로 콤마 사이 들어가서 삽입구예요. 삽입구 이거. 자, 리딩 부스터에서 우리 삽입구 들어가면서 중간에 삽입구 들어가면서 앞에 있는 명사, 앞에 있는 구나 절을 좀 부연 설명하는 거 많이 봤잖아. 이것도 그거예요. 그래서 쓰여졌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그냥 간단하게 읽을 수 있겠죠. From the first day that I brought a penguin to live at the school. 여기 보시면
요거는 시험 문제 출제될 만하죠. 요거. 자, 요거는 왜 시험 문제 출제될 만하냐면 from the first day, 바로 그 첫날부터. 그게 언제냐면, 자, 마치 선행사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처럼 생겼지만 그게 아니라 I brought, 내가 펭귄을 데려와서 같이 학교에서 살기 시작했던 바로 그날부터,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 잘 보시면 I라는 주어도 있고요. brought 타동사 있으니까 목적어 있어야겠죠. 근데 목적어도 있고요. 그다음에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니까 그냥 부사하겠죠. 그러니까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다 있기 때문에 얘는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접속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the first day 라는 명사를 부연 설명하는 동격절이 쓰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치환하겠다라고 한다면 관계부사 when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관계부사 when으로 쓰면은 되거나, 아니면 꼭 굳이 관계대명사를 써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날부터니까 온 위치라고 해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꿔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형될 수 있다라는 거, 내신 시험이니까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그 쭉 가다가 이제 이런 건 식상하죠? 보니까 사람 가리키는 걸 테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주격 관계대명사. 그래서 seem to be frightened. 자, frightened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그래서 2-2로 묶었잖아요. 그죠? frighten 같은 경우는 놀라다가 아니라 뭔가를 화들짝 놀라게 하다. 뭐뭐를 놀라게 하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frightening이라고 하면은 이 shy보이가 사람들을 놀래키고 다닌다는 능동의 의미가 되겠지. 그게 아니라 얘가 화들짝 놀라야 될 거 아니야. 자기의 그림자도 지가 놀란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frightened라고 해야겠지. 그래서 seem 나오면 투부정사 나오는 것도 아실 거고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세 번째 타동사 suit는요, 어울리다라는 뜻이잖아. 적합하다, 어울리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뭔가 뭐뭐와 어울리다라고 해줘야 될 것 같아서 it suits with him well, 이런 식으로 with를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렬한 충동을 느낄 거예요. suit는요, 타동사예요. 뭐뭐와 어울리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뒤에 별도의 전치사 없이 바로 목적어 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연구 볼게요. 자, 바로 4쪽으로 오시면 되겠죠? 자, 요거는 gave이란 name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굳이 give라고 안 하고 그냥 name이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 name이 이름을 지어주다잖아. 그러니까 뭐뭐의 이름을 뭐뭐라고 지어주다라고 그냥 바로 옮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and even named it Juan Salvador, 이런 식으로 해도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치환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별로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렇게 보고 넘어가고요. 자, 여기 보시면 디에고는 디에고는 수줍은 아이야. 그래서 얘는 자기 그림자에도 놀라는 것처럼 보여. 자, 이거는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디에고는 너무 수줍은 아이라서 그래서 자기 그림자에도 놀란다. such that이나 so that 같은 걸로 좀 변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a boy라고 했으니까 such로 한번 바꿔볼게. Diego was such a shy boy that he seemed to be frightened.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Diego was so shy that he seemed, 여기 뒤에는 이하 생략할게요. 그래서 such가 왔을 때의 문장 구성, so가 왔을 때의 문장 구성이 뜻은 같지만 살짝 달라지잖아요. such a 혁명, 막 이런 식으로 중딩 때 외웠던 적 있을 텐데, 그래서 요거는 a shy boy라고 돼 있으니까 such로 바꾸는 게 좀 더 적절하고 어감상 부드럽겠죠. 근데 어쨌든 so로 바꾸는 것도 알고 계셔서 문장이 전환될 때 어순의 차이에 조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C3. 요거는 on the rugby field. 아무도 걔한테 패스를 해주거나 경기에 껴주지도 않고 그냥 뭐만 했다? 열심히 놀리기만 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아니면 nobody passed the ball to him or involved him in the game 한 다음에 except가 아니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but made fun of him. 이런 식으로 not A but B의 구조를 떠서 투부정, 그러니까 except to 이게 지금 투부정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 except의 전치사야. 그래서 이렇게 투부정사구가 오는 게 아니라 동사구가 오도록 해가지고 동사를 이렇게 세 개 쓰는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니면 anybody that didn't pass the ball 이런 식으로 부정문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Anybody didn't pass the ball to him or involved him in the game, but made fun of him.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지? 그래서 not A but B 개념으로 조금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아무도 걔를 팀에 껴주지도 않고 그냥 놀리기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근히 따돌림을 당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랬던 수줍은 디에고가 펭귄을 만나서 인생이 확 바뀌는 계기 경험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바로 6쪽으로 올게요. 자, 7쪽. 자, 여기 보면은 영어를 좀 못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가 조금 제한적이다, 좀 잘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학업 성적도 낮으니까 본인이 학교 다닐 때 있어서 자신감 좀 많이 없었겠죠. 그다음에 여기 컴퍼니 보면요. 컴퍼니는 함께 같이 있는 걸 컴퍼니라 그래. 그러니까 뭐 회사라는 뜻도 생기고 그런 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다 같이 어울려 있고 모여 있는 게 다 컴퍼니예요. 그래서 여기서 컴퍼니는 후한사고 그래서 너네 컴패니언십이 연대 뭐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컴퍼니 하면 여기서는 교우, 교감 이렇게 제가 써놨죠. 그래서 컴패니언십 내지는 펠로우십 같은 걸로 치환하거나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당연히 잘 어울리지 못하니까 좀 학교에 적응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겠죠. 근데 디에고뿐만 아니라 디에고와 비슷한 처지에 놓였던 학생들이 이제 후안 살바도를 보살피면서 이제 같이 서로 어울리면서 좀 뭔가 위안을 받고 힐링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적응하다는 혹시 몰라서 거기 단어 쭉 잡아놨으니까 알아두시고요. 특히 settle, 뭐 adapt, adjust, orient 이런 단어들은 다 나중에 외부 지문이나 모의고사 같은 데서 자주 접할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look after, 돌보다와 관련된 다이어도 다 잡아놨어요. 물론 여기서 어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단어들은 그냥 가볍게 그리고 아마 다 단어장에서 외워본 적이 있었을 거라서 그냥 가볍게 한번 외워보세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문법이 바로 과거 완료예요. 과거 완료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과거는 옛날이지 않습니까? 그죠?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옛날이죠. 그래서 옛날에 완료니까 완전히 끝난 거야. 그래서 옛날에 완전히 끝났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보통 대과거라는 개념을 좀 끌고 오죠. 대과거가 뭡니까? 어떤 과거 시점이 있다면 그거보다 훨씬 더 과거에 있는 시점을 우리가 대과거라고 하죠. 오늘이 예를 들면 3월 29일이면 3월 27일은 과거고 그다음에 3월 25일은 훨씬 더 과거가 되겠지. 뭐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원래보다도 더 옛날부터 쭉 했던 게 어떤 특정 옛날 시점에서 탁 끝났을 때, 완전히 끝났을 때 얘기하는 게 과거 완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 완료 문제를 풀 때는요, 그러니까 완료 문제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지. 시간 표현에서 기준을 잡고 풀어야 돼. 그래서 이게 완료가 오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디에고의 early education, 즉 이 학교를 들어오기 전에 받았던 수업이잖아. 그럼 이거 더 옛날이네? 즉 대과거죠. 그러니까 준비시켜주지 못했다라고 하면 되지 않겠어요? 뉴스쿨이니까. 이거는 저 옛날보다 좀 더 앞선 옛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 완료 써야 돼요. 자, 다음에 또 나왔네. 징글징글하게. 자, 친구들이 선행사, 후가 주격. 그 다음에 had trouble. 자, 뭐 have trouble도 있고, 뭐 difficulty도 있고. 얘네 다 뭐예요? 뭐뭐 하는데 문제를 겪고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래서 여기 뒤에는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할 때는 무조건 ing, 즉 여기의 ing는 동명사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feeling in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feeling in을 쓰지 않고 다른 단어로 치환했다 앞에
어휘들로 뭐 settling in, 뭐 adapting to, 그 다음에 adjusting, orienting 뭐 이런 식으로 썼겠죠. 그지? 동명사 해야 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we left B-4 보면 left가 아니라 we brought Juan Salvador to the water. 그래서 우리는 후안 살바도 펭귄을 brought 데리고 갔어 to the water 물가로. 근데 뭐 하기 위해서? to see 보기 위해서라고 하네. 물가에 데리고 가야 그 다음에 보는 행위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선후 관계가 명확할 때는 투부정사 써야 된다 했죠? 여기 투부정사 자리인 거 잊지 마시고요. 자, C는 타동사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if가 명사절에 들어가면 if는 만약 뭐뭐라면 이런 뜻이 아니라 뭐뭐인지 아닌지 라고 해석하셔야 되죠. 그래서 whether랑 똑같이 이해를 해달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수영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후안 살바도를 물가로 데려갔다. 그랬더니 후안 살바도는 had been living. 자, 이거는 과거 완료에다가 be 플러스 ing, 즉 진행을 섞었잖아요. 과거 완료 진행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과거 완료 진행을 쓸 수 있었던 기준, 자, 시간 표현의 기준을 잡고 이해를 하라고 했지. 자, for several months by then. 그때까지 쭉 몇 개월 동안이지. 그러면 이거는 더 옛날부터 그때까지라는 그 수영장을 데려간 그 옛날 시점까지 쭉이네. 쭉. 그러니까 당연히 과거 완료 써야죠. 계속 뭔가를 했다는 걸 표현하는 거니까. 그래서 for several months by then. 그 다음에 early education이라는 시간 정보 때문에 그래서 다 과거 완료. 특히 얘는 계속 쭉 살고 있다라는 거. 즉 쭉 살고 있다. 하고 있는 중인 거를 강조하고 싶으면 거기다가 완료에다가 진행을 섞어서 표현하면 돼요. 그럼 쭉 하고 있었는데 계속 아직도 하고 있는 중이라는 뜻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never 때문에 그러죠. 결코 해본 더 옛날부터 ever가 쭉이라는 뜻이거든. 그럼 no는 쭉 안 했다는 거잖아. 결코 더 옛날부터 지금 이 글에서 나타내는 옛날까지 계속 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과거 완료를 써야죠. 그래서 요거를 소위 말해서 그 너네 완료에서 배우면 뭐 무슨 뭐 계속적용법, 경험적용법, 결과적용법 이러잖아. 이게 그 유명한 경험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얘는 계속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얘는 결과라는 얘기인 거예요. 됐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번도 수영을 할 수가 없었어. 왜? 얘 앞에서 다친 채로 톰 미셸 선생님한테 구조됐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다친 거는 어떻게 해요? 다친 거 자체는 애초에 우리가 문맥상으로 훨씬 더 옛날이라는 단서를 우리가 앞에서 읽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과거 완료가 나와야겠지. 그 데미지도 마찬가지야. 뭐뭐에 손상을 입히다는 타동사기 때문에 다치다, 손해를 입다라는 건 반드시 수동태로 쓰셔야 돼요. 그게 바로 영어식 감각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B-5가, 이렇게 하면 다 되네. B-5는 아까 여기서 했구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문장 독해. 자, 소댓으로 바꿔볼까요? 아까도 소댓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의 영어 지식이 너무 짧아서, 그러니까 너무 적어서, 그래서 conversation을 피했다. 그래서 his knowledge of English was so limited라고 하면, 자, 그래서 so로 해서 굳이 콤마 안 끊고 등위 접속사 쓰면 콤마로 끊어줘야 되거든. 그럼 등위 접속사 안 쓰고 so 됐으면은 콤마 안 쓰고 바로 이을 수 있네. 그런 이점이 있겠죠. That he avoided. 그래서 엄청 짧았다라는 느낌을 강조하면서 그와 동시에 이걸 인과관계로 묶는 역할까지 하죠. 그래서 so that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요. 이거는 쉬우니까 이 정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본문 3. 자, 이제 그렇게 하고 후안 살바도가 여기 수영하는 모습을 봤죠, 얘네가. 자, 그랬더니 이건 좀 읽어볼게. Go on, I said. 그래서 이 I는 톰 미셸이죠. 왜냐면 이 글 자체가 톰 미셸 선생님이 쓴 거니까. 그래서 좀 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펭귄이 stared at me, 톰 미셸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and then at the pool, 그리고 수영장을 바라보면서 마치 뭐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봤대? Is this where the fish come from? 이게 바로 물고기가 바로 비롯된 곳인가요?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펭귄도 수영하고 물에서 사는 동물이잖아요. 저처럼 물에서 사는
수상 동물들이 원래 살았던 곳이 여긴가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아파가지고 다쳐가지고 물 위에 있었어야 되는 동물이 어,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다는 거냐. 그래서 A-1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저는 이거라고 봐요. 아, 이게 바로 물고기가 유래된, 그러니까 온 곳인가요? 라는 거에서 저는 뭘 의미를 잡았냐면, 펭귄이 수영을 하는 건 당연히 물속에서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본능적인 행위이다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instinctive, inborn, innate, inherent라는 본능적이고 타고났다라는 단서의 단어들 다 잡아놨어요.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A-2 보시면 he flew like an arrow across the water and knocked into the wall on the opposite side. arrow는 화살이잖아. 화살처럼 슉 가가지고 그러니까 간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반대편에 툭쾅 하고 부딪혔다는 거잖아. 그만큼 펭귄의 수영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 그리고 처음 수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진 처음이 아니라면 굉장히 오랜만에 수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연스러웠다라는 걸 잡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요거는 혹시 몰라서 to를 썼는데, 그래서 he swam too fast, 그래서 to 구문, 그래서 지나치게 빨라가지고 그래서 금방 벽에 부딪혔다라는 정보를 주고 싶어서, 그래서 to 부정사 구문을 통해서 제가 한번 영작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너무 빠르게, 지나치게 빠르게 수영해서 반대편에 있는 벽에 금방 부딪혔고, 그리고 그래서 거기에 제가 써놓은 그 briefly 있죠. briefly가 무슨 뜻이냐면 금시간에, 금세, 바로 삽시간에,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가 be used to 부정사, be used to 부정사네. 자, 이렇게 하고 뒤에 동명사 오면, 요거는 동명사에, 이거 전치사예요. 그래서 이 동명사에 익숙한 상태이다라고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ing에 익숙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영하는데 마치 익숙한 것처럼 자연스럽고 빠르게 헤엄을 쳤다라는 걸 제가 영작을 해놨거든요. 여러분들이 특히 이거 내용 문제를 물어보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참고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A3의 swiftly와 관련된 단어 다 잡아놨어요. 그래서 그것도 꼭 다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이것저것 막 일사불란하게 막 헤엄친다는 거지. A4 보시면 were watching a fireworks display. 그러니까 요거는 비유법이죠. 마치, 그러니까 우리 불꽃놀이 같은 거 보러 가면 막 위에서 하늘에서 폭죽 터지는 거 보면 막 되게 신기하게 입 벌리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후안이라는 펭귄이 수영하는 걸 보고 입이 벌어진 채로 진짜 깜짝 놀라면서 봤다라는 거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소대서로 잡아봤어. 그래서 it was so surprising. 펭귄이 수영하는 거, 즉 후안이 수영하는 게 너무 놀라워서 그래서 입 벌리고 진짜 놀라움을 감탄하면서 봤다라는 걸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얘네가 느끼는 감정이 뭔지 그런 거를 물어볼 수 있겠지. 그래서 신경 표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각각 밑줄 친 부분이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지 마치 감각적이고 예술적으로, 비유적이고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물어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는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본문 3은 ABC 중에 즉 A, 어휘와 의미 연구에서 조금 더 비중을 싣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어법 볼게요. 자, 여기 어법은 다 짜잘짜잘해요. 별거 없고요. 과거 완료가 매 본문마다 하나씩 툭툭 나오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 특성상 어떻게 할 수 있어? 다 내지를 못하니까 부분 발췌해서 조각 내서 낼 출제할 가능성이 높겠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과거 완료를 다 식별해낼 수 있냐라는 걸 물어볼 거예요. 자, I had never had the opportunity. 이것도 never 경험이잖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더 옛날이라는 정보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지. 한 번도 저 때까지 해본 적이 없다라는 뜻인 거니까, 그래서 저것 때문에 과거 완료예요. I was familiar with the awkward way that Juan Salvador walked on land. 자, 후안 살바도가 walked on land. 땅을 걸어 다닌 그 방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거는 앞에 있는 way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동격 접속사 아까 본문 1에도 나오더니 여기도 나왔네. 자, B2 조심하시고요. 자, the way, 즉 way가 나왔으니까 여기에다 how 쓰시면 걔 박살 나는 거예요. 관계부사는 how라고 하시면 안 되죠.
만약에 the way라는 선행사를 살릴 거면 그냥 the occurred way라고 하고 그냥 쓰든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접속사 that을 써서 동격절로 치환하든가, 아니면 the occurred way를 지워버리고 how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는 how를 쓰기가 좀 그렇죠. 왜 그러냐면 occurred라는 조금 특수한 상황에 놓인 형용사를 수식을 갖고 있잖아, way가. 이렇게 되면은 일반적인 방식의 느낌을 설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the way를 지워서 표현하기보다는 차라리 the occurred way를 살린 다음에 그냥 동격 접속사 that을 연결해서 절을 연결하는 게 가장 스무스하고 자연스러운 방식이겠죠. 그렇게 아시고 how만 쓰면 안 돼. that 바꾸고 how로만 쓰지 않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using only a stroke or two. 자, using 여기서 분사구문이죠. 그래서 스트로크가 그러니까 한 번 헤엄치는 거, 한 번 헤엄을 한 번이나 두 번 딱 하면서 치면서 그는 엄청난 속도로 슉 나아갔다. 그래서 이 분사구문이죠. 그리고 한쪽 끝에서 다른 한쪽 끝으로 엄청난 속도 쭉 가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바로 돌아서 또 빠르게 돌려서 또 반대편 사이드를 쳤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분사구문이죠. 그래서 요거 분사구문으로 인식할 수 있기만 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amazing, amazed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거기다 감정 유발 타동사라고 했죠. 자, amazed도 마찬가지로요. 아까 damage랑 그 다음에 뭐였지? 맨 앞에 injure, 얘네가 타동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다치려면 뭔가 의해서 다쳐야 된다는 게 상식적이라는 거야, 서양 애들은. 그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얘네는 또 어떻게 보냐면 뭔가 내가 즐거운 감정을 느끼고 슬픈 감정 같은 감정을 느끼려면 반드시 그걸 느끼게 하는 매개체나 아니면 원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감정 표현을 타동사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만든 말인데 감정 유발 타동사라고 생각하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amaze는 놀라다가 아니라 뭐뭐를 놀라게 하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amazing 하면은 it was amazing. 즉 후안살바도가 헤엄을 치고 있는 이 순간이 사람들을 놀라게 해야겠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amazing이라고 해야 돼요. 자, how 같은 경우는 지금 간접 의문문으로 쓰였죠. 간접 의문문으로 쓰였을 때 형태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바로 형용사 부사가 나오는 경우와 그냥 주어 동사가 나와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의 순이었을 때 how의 뜻이 달라지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how가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뒤에는 형용사나 부사의 수준이나 정도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해석할 때 얼마나 라고 하시면서 해석하시면 되고 얘는 주어가 동사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ow much he was enjoying himself 라고 해서 이런 how 간접 의문문 같은 경우는 어순 문제를 보통 출제가 많이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사실 이런 문제는 중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출제될 가능성은 없지만, 자, 그래서 얼마나 많이 그가 자기 스스로를 자기 스스로 즐기고 있는지를 우리 모두가 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얼마나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다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냥 짤막하게만 볼게요. 왜냐면 as though나 as if가 나오면 가정적 표현으로 해가지고 뒤에 뭐 가정법 표현 나온다 했는데 여기는 딱히 그런 부분이 표시가 안 되죠. 그러니까 as though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근데 요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거 내용 파악 문제로 함정으로 출제돼요. 예를 들면 이건 거야. 와 이러면서 아이들이 감탄해서 소리 질렀지. 마치 그들이 불꽃놀이 축제를 보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그 내용 파악 문제 막 이런 식으로 영어로 교묘하게 써놓는다. 후안살바도아 아이들 그 톰 미셸 선생님은 불꽃 축제를 가가지고 후안살바도아 거기에서 수영하는 걸 봤다. 막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불꽃 축제를 마치 실제로 보러 간 것 마냥 그렇게 써놓거든요. 근데 에스이프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지 실제로 그렇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정법 표현이라고 제가 가르쳤죠. 그래서 내용 파악 볼 때 가정법을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하면서 푸셔야 돼요. 이걸 교묘하게 역이용해서 함정 문제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에스도는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고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 3에 있는 문장들은요, 사실 저기 응용해서 영작하는 건 따로 나올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 하시면 되냐면
여기 지금 분사구문 쓰여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그냥 부사절 쭉 던져져 있으면 그냥 그거 분사구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 그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간접의문 방금 말씀드렸는데 요 어수는 솔직히 중학교 3학년 정도에나 서술형으로 나올까 말까 하는 거지 사실 고등학교 2학년에서는 출제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는 중요성을 하, 즉 가장 낮은 등급으로 매겼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출제될 수도 있겠구나. 어순만 조심하자 해서 그냥 워크북에서 충분히 훈련하시면 문제 없으실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자, 바로 본문 4로 오실게요. 자, 본문 4로 오시면 자, 이제 여기서 일단 본문 4까지만 오늘 좀 볼 건데 이제 본문 4에서는 이제 후안 살바도랑 그다음에 디에고랑 서로 막 수영하고 막 난리치면서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고 막 그런 거잖아. 이제 자, 그래서 astonished 같은 단어는 조금 옛날에는 고난도 어휘였는데 요즘에는 뭐 그렇게 고난도까지는 아니죠. 그래서 astonished와 관련된 단어들 특히 startled 같은 경우는 깜짝 놀랐다라는 뜻인데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인칭대명사 여기도 조심해야 돼요. 여기도 그러니까 계속 인칭대명사 계속 세 개가 번갈아 가면서 나올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혼동시킬 건데 텀 미셸, 후안 살바도, 디에고 건살레스 각각 누구 가리키는지 명확하게 찾으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는 대명사가 뭐 이렇게 딱히 눈에 띄는 게 딱히 없어서 그냥 그런 거 조심해야겠구나라는 거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갈게. hesitate는 머뭇거리다잖아. 근데 머뭇거리는 거 없이 그냥 바로 뛰어들었다. 그래서 hesitate에 관련된 유의어 다 잡았고요. 그다음 magnificently 이거는 진짜 막 쩐다,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와 진짜 쩐다 이런 느낌으로 감탄사로 보통 쓸 때 쓰는 단어라서 magnificently와 관련된 단어들 쭉 잡았고 아마 여기 있는 단어들 다 여러분들이 단어 외우시면서 다 충분히 숙지했었던 단어들이라 외우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magnificently 정도까지만 잡았고 그 다음에 A-5 보시면요. 이 almost 있죠. almost 같은 경우는 거의란 뜻이잖아. 이것도 아까 as though랑 똑같아. as though랑 똑같듯이 그러니까 일과 같은 경우는 내용이 어렵지가 않아. 너네가 충분히 읽을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교과서가 발간된 지가 벌써 이제 이게 5, 6년 됐거든요. 한 5년 전 거야. 그러니까 이 교과서가 되게 철이 지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교육 과정에서 수업을 듣는 거의 끝물 세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게 뭐 어렵다라고 얘기가 될지언정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보다 진짜 20배 어려운 수능 문제랑 EBS 이런 것들로 단련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이 교과서에서 힘줘갖고 출제 생각을 별로 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부교재 모의고사나 이런 걸 공부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저도 지금 내용 갖고 막 딱히 뭐 잡는 게 없잖아요. 여기서 내용을 그럼 물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갖고 서는 거지. 그러니까 하마터면 닿을 뻔했다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까웠다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러면은 내용 파악 문제에다가 선지에다가 영어로 써놓겠지. 그럼 얘네가 어떻게 서로 가깝게 수영을 해서 붙은 채로 같이 수영을 했다. 막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쳐놔. 그러니까 그런 선지들 유의하셔야 하니까 여기 부분 조심하세요. 거의라고 했지 부딪혔다, 닿았다라는 말은 없었다라는 걸 꼭 조심하시고 함정 유의하십시오. 알겠죠? 자, 문법 보겠습니다. 자, 문법 같은 경우 여기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근데 과거 완료 또 나왔어요. 자, before라고 했잖아. 그때보다, 그러니까 여기 수영장에 다가갔던 그 순간보다 훨씬 더 전이지. 자, 더 옛날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당연히 과거 완료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I was not even sure. 자, be sure that. 그래서 뭐뭐에 대해서 확신하다, 확실하게 생각하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명사절 자리거든요. 명사절. 그러니까 if가 뭐뭐인지 아닌지 즉 whether로 바꿀 수 있겠죠. 아까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걔가 수영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 솔직히 확신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had never seen him so excited before 얘도 마찬가지로 before라는 단서가 있으니까 그래서 과거 완료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 과거 완료 나오는 거 다 쉬우니까. 자, 그리고 C.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지각동사, 그죠? C라는 타동사가 나오면, C라는 타동사가 나오면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excited 보이죠? 그 다음에 그 분사가 나오는데, 자, 여기에는 분사가, 현재 분사가 나올 수 있고,
과거 분사가 나올 수도 있잖아. 만약에 exciting이 나오면 어떤 뜻이 되고 excited가 나오면 어떤 뜻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excited는 말 그대로 이것도 감정을 유발하는 타동사예요. 그래서 excited는 신나다, 흥분하다가 아니라 뭐뭐를 신나게 하다, 흥분하게 하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다 exciting이라고 해버리면 자, 이거 준동사잖아. 준동사는 우리가 고도화에서 분명히 뭐라 했어요? 의미상의 주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여기선 나라는 톰 미셸이라는 주어가 봤는데 그가 신나하는 걸 봤다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얘 가뜩이나 디에고 얘 되게 내성적이고 수줍은 많은 애인데 다른 사람들을 신나게 하고 댕긴다는 말이 가당키나 하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교묘하게 exciting으로 바꿨을 때 틀리지 않을 수 있도록 공부하셔야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다 exciting이라고 출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exciting이라고 하면은 뜻이 어떻게 된다? 다른 사람들을 신나게 하고 있는 상태. excited면 뭔가에 의해서 내가 지금 신남을 느끼고 있는 상태. 이런 식으로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양 애들은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을 유발 타동사, 즉 능동과 수동 관계로 이해하고 있다는 걸 꼭 알아두시고요. 자, that은 지금 여기 if 또 나왔죠? 그래서 뭐 이거? 맞네. if랑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if. 그래서 느낌이 달라요. 지금 여기에 있는 애는 명사절이죠. 근데 여기 있는 if는 보세요. I was ready to jump in and rescue him. 나는 언제든지 뛰어들어서 걔를 구조할 준비를 해놨대. 만약에 걔가 수영을 못한다면 얘는 만약이라고 해석해야 되겠지? if절이 부사절로 쓰이면 만약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if가 한 문단에서 두 번이 나왔는데 두 개가 쓰임이 달라서 혹시나 선생님이 건드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잡아봤어요. 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 정도 하고 자, 그 다음 그 밑쪽에 이게 좀 길어가지고 좀 잘랐어요. 그래서 밑에 부분 B-4부터 다시 보면 자, realize는 뭐뭐를 깨닫다 즉 타동사인데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 와야겠죠? 그래서 얘는 선행사 없이 목적어 역할하니까 종속 접속사 즉 명사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보시면 It was like a duet. duet 같은 경우는 합중주란 뜻이야. 영어로 이게 프랑스어였나? 어쨌든 듀엣은 저기 유럽에서 쓰는 말이죠. 듀엣은 둘이 같이 하는 합중주. 그래서 요거는 명사고요. 앞에 있는 written이 어떻게 했어요? 과거분사구가 수식하고 있죠. 왜냐면 여기 동사가 누구니까요. was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치 듀엣과도 같았다.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같이 이렇게 치는 그런 이중 합중주, 합중주로 봤다. 이중주로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수식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B-4 여기도 보면 이거는 B-4로 묶으면 안 되는데 사실 그지? 이거는 왜 그러냐면 종속 접속사라기보단 이건 소댓으로 봐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여기 소댓 할 때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하다라고 해석하잖아요. 근데 이 대시 뭐냐면 접속사예요, 접속사. 그래서 대시 접속사로 쓰였다는 것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소댓 같은 경우는 여기서 B-5로 보는 게 아니라 19쪽 오른쪽에 보면 C-3에 소댓 영작하는 거 보이죠? 그래서 요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작할 수만 있으면 돼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소댓 갖고 엄청나게 변환시켜서 변환 영작, 응용 영작 한 거 보여줬죠. 자, 왜냐면 제가 그렇게 변환 영작, 응용 영작을 해줬던 이유가 여기서 어쨌든 소댓이 대놓고 나오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소댓을 응용해서 한번 해봐 라고 충분히 시험 문제 낼 수 있거든요. 심지어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앞에서 응용 변형 영작을 조금 예시로 자주 보여준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영작할 수만 있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도 그래서 지금 여기 19쪽은 정말 중요해. C1, C2, C3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C3에 있는 소댓이 가장 약한 놈이라고 할 정도로 가장 쉬운데 자, 이제 C2. 자, 요거 우리 고도화에서 배웠잖아. 부스터에서 도치에서 맨 앞에 not이라는 부정문이 나와서 not only라고 하면은 어떻게 그 뒤에 조동사랑 주어가 서로 도치가 일어난다. 그래서 디에고는 수영을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뭐도 할 수 있었다? 수영을 엄청 잘 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니까 여기 지금 조동사가 여기 맨 앞으로 끌려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주어랑 이렇게 도치가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not only를 굳이 도치를 안 쓰고 한다? 그럼 이렇게 하는 거지. 디에고
not only could swim, but also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식으로 썼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도치를 통해서 쓴 게 아닌 not only 구문을 던져놓고 저렇게 한번 부정 도치 구문으로 한번 전환해봐라 라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유의를 하시고요. 자, C1. C1은 만약에 선생님이 가르쳤으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는 만약에 안 가르치셨으면 가능성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응용 변환을 한 거니까. 왜냐면 우리 내신하기 전에 꽤 최근에 배웠죠. No sooner A than B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A가 일어나자마자 바로 B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C2에서 지금 우리가 부정도치 구문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연결지어서 no를 맨 앞으로 빼서 요거를 도치 구문으로 해서 편안하게 간편하게 영작할 수 있어 라고 가르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망설이는 것 없이 그는 바로 추운 물에 뛰어들었고 그때 곧바로 나는 깨달았어. 내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되죠. No sooner had he dived into the cold water.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죠. 그리고 이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주구장창 과거 완료만 지금 본문 4까지 오는데 계속 한 지문마다 계속 나왔잖아. 그러니까 지금 과거 완료를 쓸 수 있는 거잖아. no sooner라고 부정어 맨 앞으로 때려버리고 그다음에 had 플러스 pp 즉 과거 완료로 쓰인 거 보이죠. 그래서 조동사가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도치된 것도 쓸 수 있으면 되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then I realized라고 하면서 쭉 가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no sooner had he dived into the cold water than 이런 식으로 연결하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했을 때 개꿀 포인트가 뭘까요? 여기 콤마 안 쓰고 바로 이을 수 있다는 거. 그지? 이게 바로 간결하면서 멋들어지게 표현하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C1 같은 경우는 꼭 알아두세요. 알겠죠? 어렵게 출제되고 서술형을 출제되면 저라면은 이거 이런 식으로 건드려서 출제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이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셨으면 시험 보기 일보 직전에 한번 싹 보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강조하셨으면 지금 당장 제대로 숙지해서 탄탄하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오늘은 본문 4까지만 좀 보고요. 본문 4와 관련된, 본문 4까지 관련된 워크북이나 문제풀이 좀 완성시키시고 이제 그 다음에 교과서 이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